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국내 지수 1% 넘게 좀 상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3% 이상 상승하는 영향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큰 이슈 없이 개별 테마 이슈로 여러 테마가 상당히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이수화학의 상한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날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세비캠, 금양, 아바코, 한동화성 등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 내내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수화학은 꾸준한 상승 속에 장 마감 직전 상한가를 진입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 또한 11월 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우디 순방 기대가 몰입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새로 기록하면서 13.61%의 상승한 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한미글로벌은 오후 장인 1시께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파 등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가볍게 넘으면서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네옴시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식량난에 빠지자 유엔과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이 중재 속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약 120일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출 협정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이 다가오는 기한이었는데요. 이 기한에 맞춰서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식량 관련주들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식량주의 대장격인 종목으로서 한일사료와 신송홀딩스 그리고 고려산업 등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외에도 화천기계가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24.63% 상승을 했고요. 나노는 독일 ENBW SCR 촉매 공급 계약으로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금양의 경우에는 지난 콩고민주공화국 리튬 광산 투자 소식이 재조명이 되게 되면서 12%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금리 결정이라는 어마무시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 또 재팟이 터졌다고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날짜였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발전사인 재팟 그리고 폴란드 전력공사와 원전을 짓는 사업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지난번에는 좀 반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원전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터져서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6시 부근에 한 속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1차 수주의 고배를 마신 내용과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원전 협력 MOU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수주 소식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을 기점으로 약 13년 만에 전해진 대한민국 원전 수주 소식인데요. 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폴란드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이창양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 양해각서에서는 한국 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팍,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추진하는 폴란드 퐁트누트 지역에서 원전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폴란드 퐁트누트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는 내용인데요. 앞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원전 6기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의 기존 원전 계획이 에너지 정책 2040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폴란드는 지난번 역대급 규모의 방산 장비 수입에 이어서 이번 원전까지 대한민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만큼 이번 이슈를 기점으로 아주 눈여겨볼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한 번 짓는 것이 끝이 아닌 유지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아주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주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원전 관련 테마는 이슈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대장적 종목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향후에도 대내외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지까지는 상당한 출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걸맞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도달 시에는 매도하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원전주의 공략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이슈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오늘 원전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슈에 의해서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이 폴란드가 이번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에 맡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지 상황에 맞는 설계 능력과 그리고 우수한 원전의 안정성과 해외 원전 수출 중에서 톱을 달리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에 걸맞게 현대건설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중 24기 중 반절 이상인 14기를 완공하면서 이미 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충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기술 자립도가 100%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외주를 주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도 단독 건설이 가능한 기술력 또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또한 0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 게 바로 이 현대건설입니다. 한국형 원전이 첫 수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달성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건설 중인 7기의 원전 중 5기가 이 시공사 대표로 미래의 원자력 산업인 블루오션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건설부터 해체까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대단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주 이슈화되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있죠. SMR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보유 중입니다. 이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과 개발과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중이며 세계 시장과 북미 시장 참여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아주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4박 6일 사우디 일정에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동반하는 만큼 1차적인 기대감의 단기간 급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주 공략 방법처럼 현대건설 또한 주가의 출렁임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가격에서 진입을 하든지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걸린 직후 강하게 상승을 치고 올라가지 않고 VI가 걸린 시점에서 시장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의 경우에 과감하게 익절을 하신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금 진입하는 전법을 구사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입가는 35,000원 아래에서 진입을 하시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만 원을 보고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슈와 함께 살펴본 오늘의 종목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이 전략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탄력적으로 가격 전략을 펼쳐가시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 초반 혹은 오후까지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원전 사업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주도 섹터로 장 초반 강한 수급이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섹터 대장격인 종목들인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좋을 전망인데요. 두 섹터의 큰 공통점은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라 지난 증시 속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간 보여줬던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매크로 이슈에 아주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네옴시티에 관한 호재가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이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10%나 15%등 심리적인 저항이 부딪히는 수익률 부근에서 한 차례 정리 후에 테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보인다면 진입 타점을 다시 잡는 전략을 잡는 게 아주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2, 3등주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혹은 장 초반 짧은 상승 속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 네옴 시티는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원전 관련주들은 폴란드를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구간 수익권에 도달하시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권장드립니다. 좋아요, 구독!